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21일간 국감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국감 끝난 이후의 원내대책회의여서 국감 평가를 이만큼 적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공식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정리된 국감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은 경림 상임위는 다음 주에도 있기 때문에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보좌진 그리고 사무처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의 4대 원칙 하에 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역화폐 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집값 대신 서민만 잡은 부동산 참사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공공부분 방만 운영과 혈세 낭비, 국가부채 급증 등 총체적 경제 실패를 지적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및 국가적 손실을 파헤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허구성과 태양광 사업의 비리 실태를 국민들께 고발했습니다. 북한 그림 반입 등 대북 제재 위반 의혹과 이벤트성 대북 정책 실태를 밝혀냈고 탈북어민 강제 송환과 회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드러난 반인권적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또 굴종적 대북 정책이 만든 대북관계 불균형을 지적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식 핵공유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정치 편향 판사들로 인한 법원 불신 문제, 검수완박 추진이 촉발한 사법 시스템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국민생활 밀착형 민생국감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임을 고려해서 과도한 휴게소 음식값 문제와 입점 수수료 개선책 마련했고 대학생 100원 학식 확대 방안 마련, 결치가동 급식비 현실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발찌 감독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약 범죄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책 확대, 중소기업, 소외지역, 납세자 지원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TF 구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셋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철저히 대응하며 정쟁 국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진실 왜곡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치 프레임 씌우기에 팩토로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혈세 낭비 타지말 강광과 공영방송의 악의적 조작 방송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김문수 위원장 검찰 고발에 대해서도 대응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 적극 대응했습니다. 넷째, 국민 참여로 소통하는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 국감제보센터를 운영해서 국민제보를 실시간 상임위로 이첩하고 카카오 화재 현장 등을 찾아가는 등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책과 민생은 뒷전인 채 근거 없는 정쟁 국감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말꼬리 잡기식 타당 의원 감사에 몰두하는가 하면 호통치기, 망신주기, 막말 국감 등을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자당 대표의 개인적인 불법 리스크를 비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전격 중단하는가 하면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등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청와대 출신 한 야당 의원이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친야 성향 매체의 일방적 취재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을 모욕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국정감사는 물론
우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민생 현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법을 재개정하고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정감사 성과를 담은 국감백서를 다음 달 말에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완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감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남은 정보유와 운영이 여가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새 정부 첫 본예산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마저도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예산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바삐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온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과 시정연설 모두 국민과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물려준 텅 빈 곳간을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정국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으며 헌법상 국민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 없었던 아름다운 전통을 민주당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안보 모두 엄중한 시기입니다.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기업들의 CP 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당과 정부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미 50조 플러스 알파를 발표했고 회사채 및 CP 매입에 대한 한도를 16조 원으로 추가 여력을 확충하여 자금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막상 검찰 수사는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로는 수사, 행동은 수사 방해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며 어떤 국민이 민주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사 앞에서 비통하다며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욕설 파문을 덮기 위해 눈물을 보이더니 이번엔 검찰 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눈물입니까? 거대 야당 대표라는 방탄에 가로막혀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 퇴행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와서는 대통령 관련 사항은 빼고서라도 특검을 하자며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기를 하려고 안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의 정당사에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당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물은 본인을 위한 눈물입니까? 지금껏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비정함엔 국민을 위한 애정도 국가를 위한 책임감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의 눈물에는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 것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으며 국회 거대 제1야당 대표인 사람이 전무후무한 부정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가장 비통한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어저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법부에 영장을 발부받은 정상적인 압수수색,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정감사를 지연시키고 또 오늘 있을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과 권위를 헌신짝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장두노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겨울철 꿩은 포수가 쫓아오면 자기 머리만 눈 속에 쳐박고는 자기 몸을 다 숨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진실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총알바지로 내세운 채 자신은 뒤에 숨어서 특검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악의의 눈물쇼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이 장두놈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양식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손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장두노미와 과감하게 결별을 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안 심의와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금 있다 진행될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간사 정겸식 의원입니다.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도 개선과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민생국감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데 혈안이 된 민주당의 선동과 억측으로 끝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황당하기 거지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9월 18일 법무부 안양시 업무 협약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뉴스로 선동을 자행하고 있음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책임 있는 말을 해달라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든 것을 다 건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과 무관한 사실임을 확언했습니다. 심지어 김의겸 의원 스스로
했다고 밝힌 시민언론 더 탐사가 보도한 내용은 명확한 증거와 실체조차 없는 그저 짜맞추기 편집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아무런 근거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 밖에서 말씀하시길 바란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국회의원이 이러한 가짜 뉴스들에 의존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유발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차례입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폭로나 인신모독성 발언으로 법무부 장관을 흔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민이 김의겸 의원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도 더 이상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내지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및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케 한 김의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